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리를 모르면 길을 잃는다. 유재명.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기가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인 공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활동은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판만 벌려놓으면 원료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물건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절로 날개도 친 듯 발리는 게 아니다. 일하는 장소, 원료를 구하는 장소, 상품을 판매할 장소, 그리고 이 장소 사이의 길을 잘 알아야 한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 장소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놀이를 하는데도 장소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필요하다. 아무 데서나 하게 되면 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의 질은 생활 영역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나이에 따라 활동 공간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역사적 발전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전쟁은 바로 사회적으로 삶의 영역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다. 자기의 삶의 영역을 넓히고 삶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리학은 고대 원시 사회로부터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공간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체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게 되었다. 즉, 지리학은 학문의 발달 초기에서부터 그 주된 관심이 인간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원시시대의 지리학. 오래전부터 인간은 장소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였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생긴 지역인가, 먹을 것은 어디에 많고, 물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으며 편히 지낼 수 있는 잠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또는 위험한 곳은 어딘가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 지적 호기심은 다른 지역에까지 미치어 산 너머 혹은 강이나 바다 건너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였다. 원시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과 같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원의 공급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나 부족민들이 자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만큼 생활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 그러한 자원이 많이 있는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했다. 그 어디에라는 장소, 그 소재지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하루하루 생활이 그만큼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나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잠자리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동굴, 맹수들의 서식처, 위험한 절벽, 다른 적들의 거주지 등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지식이었으며, 하루하루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정보들은 하나둘씩 체계화되고 정리되었다. 그러한 정보는 지도라는 양식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어쩌다 발견한 물을 구하기 좋은 곳,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열매가 많이 나는 곳, 사냥하기 좋은 곳 등에 관한 정보를 지도로 만들어 이용하게 되었다. 항상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길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했던 것이다. 원시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의 지리를 요모조모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삶의 우연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원시시대에는 우연성의 극복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길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성립 이후의 지리학. 인간이 농경기술을 개발하고부터는 지리적인 지식이 더욱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정착을 하여 살기 때문에 더욱 살기 좋은 곳을 골라 거주하고자 노력하였다. 어느 땅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될 것인가, 어느 땅에 어느 식물이 잘 자랄 것인가, 집 지을 재료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가, 장소를 선정하는 데 더욱 체계적인 지식이 동원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자연 공간을 해석하고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부터 이런 것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식물을 인위적으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기후나 토양과 식물의 성장 조건에 대한 지식이 보다 고도화됐다고 할 것이다. 식물을 옮겨 심거나 인위적으로 재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연에 대한 통제력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곧 자연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이다. 정착생활은 각 장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요구하였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곳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장소를 효율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장소의 특성을 알아야 용도를 잘 분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즉 토지 이용의 면에서 분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분화는 자연에 일정한 인위적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정착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발달하였다. 자연에 대한 통제력이 전혀 없이는 어떤 일정한 지역을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가 없어진다. 지역별 자연의 특성과 인구 및 자원의 분포 상태 등에 대한 관한 지식이 체계화되어야 일정 지역에 대한 통치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가가 성립하면서 지리학은 획기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지배자가 다스리는 일정한 영역을 갖고 있는데 지배자는 자기들의 힘이 미치는 지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의 통치 지역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국가를 성공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인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조세를 거두어들이거나 전쟁시나 위급시에 장병을 뽑아 군대를 만들거나 국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사람을 동원하는 데 필요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의 산물에 대한 지식이 정비되어 있어야 조세를 잘 거둘 수 있었다. 행정구역을 적절히 구분하고 행정관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집대성되어 있어야 했다. 따라서 국가 성립 초기에서부터 지도 제작과 지리지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가가 성립하고부터는 그 국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각 국가는 서로 영토를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지리적인 정보는 군사용으로 매우 중요한 지식이 되었다. 군대를 이끄는 장군은 천문지리에 밝아야 했다. 정벌하고자 하는 곳의 지리를 모르고 싸울 수는 없는 것이다. 싸움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벌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과연 정벌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노력을 들여 정벌하는데 빼앗아 이용할 자원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허사인 것이다. 지도를 만들고 지리지를 만드는 것이 꼭 자원을 관리하고 다른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국가의 위협을 자랑하기 위하여 펴내는 경우도 많았다. 동국 여지성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훌륭한 나라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지리는 사회 교과목으로서 조국의 발전된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토지리의 교육 목적의 하나는 국민의 이데올로기적인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지리학하면 풍수지리, 지도, 지리지가 그 내용이다. 풍수지리는 자연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다양한 자연을 일정한 논리로 해석하여 살기 좋은 곳을 선별하고 그렇게 선별한 지역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체계인 것이다. 풍수지리는 어느 정도 문자를 알고 자연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인이나 지배자들이 갖고 있던 하나의 과학적 지식이다. 힘없는 시민이야 이것저것 가릴 땅이 없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을 고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다. 도읍지, 중요, 행정, 관청, 절 등의 건물을 짓는데 풍수지리라는 과학이 이용되었다. 온갖 논리를 다하여 좋은 지리를 찾고 그렇게 찾은 것은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하여 명당자리로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풍수지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적절한 도구였다. 오늘날에도 서민들이 최첨단 건축학이라는 과학적 지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달동네 판잣집에서 겨우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오늘날의 과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풍수지리가 비과학적이라고 하나 풍수지리가 성행하던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입지론 혹은 환경론이었다. 단지 오늘날 우리의 취향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는 것 뿐이다.
거주지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다르고 평가 기준이 다를 뿐이다. 요소와 기준의 문제일 뿐이지 논리의 체계성에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과학성은 시대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검증 기준으로 볼 때 풍수지리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론적 논술을 갖고 있다는 것일 뿐이다. 그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풍수지리는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가 엄격한 과학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절이 갖는 의미가 지금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절이 단순한 하나의 종교 건물이 아니었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곳이다. 오늘날의 국립대학교가 갖는 의미와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배적인 엘리트를 양성해내는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가장 힘있는 학문 연구기관이었던 것이다. 아무나 절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귀족의 자녀만이 공부할 수 있었다. 절은 가장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졌다. 옛것을 생각할 때는 오늘날의 의미와 기능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생각해야 바로 이해할 수 있다.